자, 이번 강의에서는 전 강의에서는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뭐고 프로그램이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왜 탄생을 하게 됐는가 이제 이런 것들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인간들이 사용하고 있는 고급 언어 즉 자연어인 굉장히 다양한 자연어들을 모두 다 컴퓨터한테 인식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 제끼고 이제는 컴퓨터와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언어를 만국 공통어로 서로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라 했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C라든지 자바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C샵이라든지 기타 등등 다양한 언어들이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는 또 고급 언어와 저급 언어로 나뉘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고급 언어는 이제 우리가 C라든지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언어는 고급 언어예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컴퓨터가 사용하는 기계어라든지 어셈블리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급 언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마치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 요 강의에서 중심이 되는 C 언어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C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할 경우 작성하는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C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들 때 물론 C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언어 마찬가지가 될 텐데 프로그래밍을 할 때 중요한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개념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가지는 특성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서 다루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C 언어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려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강의에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 편집기라든지 컴파일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실행시키기 위한 실행기 그다음에 디버거라든지 링커 로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일일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통합해서 한 개의 패키지에 집어넣어서 여러분이 C 언어를 개발할 수 있는 통합 툴을 제공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건데 그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거는 여러분들 내가 잠깐 이 화면들 사용하는 화면들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실습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보면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사용 깔고 그 다음에 간단한 프로그램 같은 걸 한번 돌리면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C 언어는 개발된 게 1972년입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지금부터 한 50년 전쯤 되는데 그 당시에 AT&T, 아메리칸 텔레그램 앤 텔레그래프라는 미국의 국립 굉장히 큰 통신 회사예요.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통신, KT와 같은 회사인데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켄 톰슨이라는 사람하고 데니스 리치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목표가 뭐였냐면 유닉스라는 운영체제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닉스는 켄 톰슨이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는데 지금 이게 리눅스로 돼서 리눅스로 바뀌어서 대부분의 많은 상용 물건들이 이 소프트웨어들이 리눅스를 기반으로 많이 돌고 있죠. 이 켄 톰슨이라는 사람이 개발했고 근데 이런 유닉스라는 운영체제를 어떤 특정 운영체제를 개발하려다 보니까 언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동안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동안에 B라는 언어가 있었고 기타 다른 언어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운영체제 개발에 맞질 않아 갖고 데니스 리체라는 사람이 그러면 좀 이 운영체제 개발에 상당히 효율적인 언어를 하나 개발하자 하면서 만들어진 게 C 언어입니다. 그래서 C 언어는 그 전에 있던 B라는 언어가 있었는데 B 언어를 좀 데니스 리치라는 사람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많이 바꾼 언어예요. 그래서 이 켄 톰슨이라는 사람과 그래서 유닉스와 C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유닉스와 운영체제는 C라는 언어는 켄 톰슨과 데니스 리치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습니다. 50년쯤에 여기 그림에서 보시듯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소프트웨어 업계에 끼친 영향이 지대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클린턴 대통령한테 이 켄 톰슨 이 사람이 켄 톰슨이에요. 이 사람이 데니스 리치고 이 두 사람이 이제
훈장을 받았죠. 그 공헌도에 따라서. 근데 이 C라는 언어가 굉장히 기본적인, C는 고급 언어입니다. 근데 고급 언어 중에서는 저급 언어예요. 상당히. 이게 이제 왜 저급 언어냐면은 일반적인 C를 제외한 다른 언어들은 그 컴퓨터를 구성하고 있는 하드웨어를 제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C라는 언어는 상당히 유일하게 이런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도록 상당히 그 저급한 기능까지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C라는 언어는 고급 언어에 속하지만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고급 언어 중에서는 상당히 저급 언어다. 그런 의미는 뭐냐면 저급 언어가 될수록 사람이 공부하고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C라는 언어가 고급 언어 중에서는 저급한 좀 수준이 낮은 고급 언어라서 사람들이 좀 배우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C는 이런 전반부 같은 데는 상당히 용이하게 배울 수가 있는데 후반부로 가면은 이제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좀 그러한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범용으로 하드웨어 제어부터 보급까지 두루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라는 언어는 이 효율성이 상당히 좋아요. 즉 에피션시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C라는 언어로 짜게 되면 프로그램 크기도 상당히 작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 실행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다 그 상대적으로 이게 상당히 좋은 점이에요. 프로그램 실행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라는 게 굉장히 좋아서 그래서 거의 어셈블리 수준, 어셈블리는 굉장히 저급 언어라고 그랬죠. 저급 언어인 어셈블리어 수준의 효율성을 가진다. 그래서 어셈블리어하고 한 30% 정도만 조금 늦고 그 거의 어셈블리 수준으로 돌릴 수 있다는 아주 좋은 효율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식성이라는 건데 이제 포터빌리티라고 얘기하는데 이식성은 어떤 다른 컴퓨터에서 A라는 컴퓨터에서 작성한 C 프로그램을 B라는 컴퓨터에서 그대로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다른 컴퓨터로 이식시켜서 그대로 돌릴 수 있는데 이런 이식성 수준은 그 고급 언어 레벨에서의 이식성과 그 다음에 기계어 수준에서의 이식성이 있어요. 그러나 C는 이 고급 언어 수준에서 이식성입니다. 즉 A라는 컴퓨터, 즉 인텔 CPU에서 만든 컴퓨터를 모토로라에서 만든 컴퓨터에서 돌리려면은 C라는 언어로 짠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가서 컴파일을 다시 하면 됩니다. 즉 B라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번역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돌려서 컴파일을 한번 다시 해줘야 되는 게 있지만 C 언어 자체는 바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제 이런 게 고급 언어 레벨에서의 이식성이에요. 근데 기계어 수준에서의 이식성은 뭐냐면 A라는 컴퓨터에서 컴파일된 기계어 수준의 그 C를 기계어수로 이제 변환한 거죠. 그 기계어를 그대로 그 B라는 컴퓨터에서 그대로 돌릴 수 있을 경우, 즉 컴파일을 다시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될 경우를 기계어 수준에서의 이식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C 언어는 대부분의 고급 언어는 그 소스 레벨, 고급 언어 레벨, 이걸 다른 말로 소스 레벨에서 이식성이라고 합니다. 소스 레벨에서 이식성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 기계어 레벨에서 이식성을 갖는 거는 지금 현재는 자바라는 언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자바라는 언어는 이제 기계어 레벨에서 이식성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자바를 배우게 되면은 그때 가서 다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이식성이 이제 고급 언어에서 소스 레벨에서 이식성이라도 있기 때문에 이제 좋다. 그래서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할 수 있는 저수준 프로그래밍도 가능하면서 이식성을 제공해준다. 그래서 포터빌리티가 좋다는 거고 이건 고급 언어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성입니다. C만 가지고 있는 특성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간결성, simplicity라고 얘기하는데 이 C 언어는 이제 구문이 간결하고 문법이 상당히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이제 나중에 하드웨어 레벨 같은 하드웨어 수준이나 이런 자료 구조 수준을 배울 때는 조금 복잡하지만 그냥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기능은 여러분이 짤 필요가 없어요. 유닉스를 만들어낸 유닉스라는 운영 체제에서 다 제공을 해줘. 즉 C 언어 자체가 다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것들 우리가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이런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져 가지고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C가 제공해주고 있는 C 언어가 제공해주고 있는 라이브러리들만 공부하고 잘 어떤 것들이 있는가만 그리고 그 라이브러리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만 알면은 여러분들은 갖다 쓰면 돼요. 즉 코드 갖다가 여러분이 갖다 붙여서 쓰면 된다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프로그래밍 할 때 이런 라이브러리를 이제 C에서는 이제 그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표준 라이브러리라고 그러는데 이런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로서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C 언어를 할 때는 이 라이브러리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는 걸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그럼 C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래밍하는 과정. 이건 C보다는 C뿐만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고급 언어는 프로그래밍 과정이 되게 동일합니다. 자, 일반적인 컴퓨터는 인간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 프로그래밍 언어를 글을 가지고 알려줘서 기계어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런 기계어로 결국 이제 컴파일러를 통해서 기계어로 바꿔서 그 컴퓨터한테 실행을 시키게 돼 있는데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그 전화가 잠깐 왔어요. 자, 이 일반적인 컴퓨터는 인간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컴퓨터에게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기 위해서는 결국 특정 언어,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죠.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그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다 문법이 있습니다. 그 사용하는 문법이 보통 영어도 문법이 있고 국어도 문법이 있고 스페인어도 문법이 있고 중국어도 문법이 있는 것처럼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도 문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문법에 따라서 그 컴퓨터에게 시키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과정을 그 프로그래밍 언어로 하나하나 기술을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작성된 것을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작업의 과정을 적절하게 순차적으로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만든 문서를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컴퓨터에게 전달을 해야 돼요. 전달한다는 것은 결국 기계어로 변환해서 컴파일해서 컴퓨터한테 실행시킨다는 개념이죠. 이러한 일련의 프로그램 작성 과정을 우리는 이제 프로그래밍이라고 한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의 결과로서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돼요.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은 어떤 내가 컴퓨터한테 시키고자 하는 일을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작성을 하는 그 과정, 그걸 우리가 프로그래밍이라고 했고 그 작성한 과정을 끝나면 결국 나와야 될 게 프로그램이 하나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알고리즘이에요. 결국 우리가 작업의 과정을 시작부터 끝까지 어떤 특정 언어를 사용해서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기술한 것을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네, 그래서 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알고리즘이 되려면 반드시 종료를 해야 된다든지 시작이 한 군데가 들어와야 된다든지 몇 가지 조건이 있지만 간단하게 알고리즘을 얘기하면은 작업의 과정을 시작부터 끝까지 어떤 특정 언어, 꼭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C를 사용하지 않아도 좋고 여러 번의 자연어를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은 보통 자연어를 사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 C 언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해도 좋고요. 간단하게. 그래서 단계적으로 기술한 것.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그래서 이 글로 표현하기 또 복잡하니까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배운 게 순서도 혹은 플로우 차트라고 그러죠. 흐름도. 이런 그림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게 NS 차트, 나시 슈나이번 차트, 이런 거 여러 가지 차트가 있습니다. 이런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을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기술하면 프로그램이 나와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작성하면 이거는 이제 어떤 언어로 작성해도 상관없는데 이거를 프로그래밍 언어로 알고리즘을 만든 게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여기다 보통 이제 데이터까지 이제 첨부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좀 얘기하고 이 알고리즘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 작업 과정을 기술하는 데다가 거기 이제 데이터가 가미되죠. 이제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이 작성된다고 보통 일본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알고리즘 플러스 데이터는 프로그램 이렇게 보통 간단하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1부터 100까지 더하는 알고리즘이 어떠냐 하는 거하고 1부터 100까지 더하는 프로그램은 뭐냐 하는 것은 이제 다릅니다. 1부터 100까지 더하는 알고리즘은 1부터 100까지 더하면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과정을 여러분이 어떤 언어를 아무나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걸 사용해서 기술한 그 문서가 되는 거고 이제 그거를 C라는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 가지고 그 과정을 기술하면 그건 이제 프로그램이 돼버려요. 왠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그 기계 컴퓨터한테 실행을 시켜야죠. 그래서 이런 만드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이 아까 얘기했지만 소스 프로그램. 이 프로그래밍을 통하면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이제 이걸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들어졌을 때 그걸 우리가 소스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게 C로 만들어지면 이제 보통 C라는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어떤 파일이 만들어질 때 보면 이름이 붙고 점하고 여기 붙는 게 있죠. 이걸 우리 확장자라고 그러죠. 익스텐션이라고 합니다. C라는 C 언어로 만든 소스 프로그램. 이거는 우리가 점 뭐뭐 하고 C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줘도 상관없고요. 그러나 확장자는 C가 됩니다. 보통.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그 통합 프로그램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그 통합 그 패키지를 갖고 사용하게 되면 CPP라고 붙기도 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 툴에서 쓸 때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C라는 게 붙습니다. .C하고 그래서 그 제일 처음에서는 이런 걸 우리가 편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편집할 때 필요한 게 편집기가 필요합니다. 에디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수행하기 위한 작업을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단계를 우리가 편집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편집을 위해서는 편집기가 필요하죠. 이런 편집기를 이제 여러분들 사실 편집만 하려고 쓴다면은 여러분들 워드패드라든지 메모장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면 돼요. 마음 먹고 워드 프로세서라든지 워드라든지 이런 건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편집기라고 안 해요. 걔들은 워드 프로세서라고 그러죠. 걔들을 사용해서는 이런 소스 프로그램 작성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순수하게 그냥 그대로 친 코드가 그대로 들어가는 이런 단순한 편집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건 편집만 해주는 거고 편집을 하면은 이런 파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편집이 나오면 이제 소스 프로그램이 나오죠. 그럼 이 소스 프로그램을 이제 기계어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기계어로 변환하는 과정을 우리가 컴파일 한다고 하는데 컴파일링이라고 하는데 컴파일 하는데 이런 컴파일 해주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컴파일러라고 그러죠. 컴파일러가 이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C로 나온 이 소스 프로그램을 컴파일러를 통하면 그 기계어로 변환이 됩니다. 기계어 프로그램으로 변환해 주죠. 여기서 이런 기계어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우리가 오브젝트 프로그램이다. 즉 목적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고 확장자는 .obj가 붙습니다. 이거 그래서 myprogram.c가 컴파일러를 통하면은 myprogram.obj 이렇게 바뀝니다. 요건 아직 이제 기계어로만 바뀐 거예요. 기계가 이해하는 언어로만 바뀌었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컴파일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러분이 진짜 C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은 C 언어 문법에 맞지 않게 작성을 하는 경우가 문법에 틀리게 쓰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컴파일 오류라고 해요. 즉 문법 오류, 신텍스 에러라고 하죠. 신텍스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기계어가 잘못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다시 편집기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됩니다. 즉 틀린 문법을 바르게 고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가 디버깅 한다고 그래요. 즉 그 프로그램의 오류를 찾아서 그거를 정상적으로 수정하는 것을 디버깅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링크가 필요한데 이런 목적 파일들을 C 언어가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 프로그램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C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C 언어가 제공해주는 아까 스탠다드 라이브러리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가져다 쓸 때 여러분 프로그램과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을 연결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이런 연결을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걸 링킹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해주는 걸 링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 프로그램과 연결해서 이제 하나의 실행 파일을 생성하는 단계. 하나의 실행 파일을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이렇게 되면 완전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아까 컴파일만 하면 여러분이 짠 프로그램만 나오고 여러분이 가져다 쓴 C가 제공해주는 그 프로그램, 그게 이제 C 라이브러리 혹은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인데 그거를 갖다 붙여줘야 되죠. 여러분하고 같이. 나중에 이제 이해를 하게 될 텐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완전한 실행 파일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때 나오는 게 실행 프로그램이에요. 엑스큐션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컴파일만 하면은 이제 목적 프로그램, 오브젝트 프로그램이 나오고 이것을 이제 링커를 통하면은 실행 프로그램이나 즉 이때는 이제 실행이 가능해져요. 이때 확장자는 .exe가 붙습니다. 그래서 myprogram.obj가 링커를 통과하면 myprogram.exe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이 실행 파일이 나오면은 이건 이제 디스크에 있죠. 실행 파일로서. 그러면 모든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려면 컴퓨터에서 작업으로 돌아가려면 메인 메모리에 올라가야 된다 그러죠. 메인 메모리에 올라가는 걸 우리가 로드한다고 그래요. 혹은 탑재한다고 그러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탑재가 일어나죠. 탑재가 일어나고 즉 로드가 되고 그리고 나서 실행이 들어갑니다. 실행될 때 이때 드디어 뭐가 관여하냐? CPU가 관여해요. CPU가 실행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 메모리에 올려주는 애를 우리가 로더라고 해요. 탑재기라고 하는데 이 실행 프로그램을 주 메모리에 탑재하고 스타트 시켜줍니다. 이 로더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CPU가 이제 딱 그 프로그램을 관장하면서 실행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실행을 하다가 프로그램이 논리적 결정, 논리적 오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문법적으로는 틀린 게 없습니다. 문법적으로는 틀린 게 없는데 뭔가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그 논리적으로 맞지 않게 프로그래밍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그런 걸 우리가 로지컬 에러라고 그러는데 이런 논리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면 또 오류가 발생해서 CPU가 실행하다가 딱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뭐 5 나누기 0.0 이런 경우가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연산을 하는 때 우리가 0으로 나누는 건 있을 수가 없죠. 불능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만나게 되면은 그 CPU는 실행하다가 멈춥니다. 나눗셈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없어요. 그러나 실행하다가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실행 오류 혹은 런타임 오류라고 런타임 에러라고 하는데 혹은 로지컬 에러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행 중 발생하는 에러다. 이건 그 런타임 에러라고 그러고 아까 이런 컴파일 문법이 틀려서 그 오류가 나오는 거죠. 컴파일러가 오류를 탐지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컴파일 오류라고 그러죠. 근데 이거는 로더가 실행하면서 이제 CPU가 오류를 찾아내서 CPU가 딱 실행을 멈춰버리죠. 이런 걸 우리가 런타임 에러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논리적 결점이 발생하면은 이런 런타임 에러가 발생하면은 어디서 내가 생각을 잘못했나 어디서 내가 잘못했나 하는 것을 찾아서 또 참편집기 에디팅을 통해서 가지고 수정하고 다시 컴파일해서 또 링킹하고 다시 실행시켜야 됩니다. 이것도 디버깅이라고 해요. 그래서 컴파일 오류를 찾아내든 런타임 오류를 찾아내든 이건 다 디버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데 아까 컴파일 오류 같은 거는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문법적 오류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문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런타임 실행하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했어요. 이건 이제 논리적 오류인데 이거는 자기 생각,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논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걸 바꿔야 되거든요. 이거는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찾아내야만 디버깅 능력, 프로그램 능력도 상당히 키워질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알겠죠? 이걸 그림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에디터를 통해 가지고 여기 이제 에디터가 들어가서 편집기 소스 프로그램 결과는 소스 파일이 나와요. 소스 프로그램. 그래서 뭐 test.c 이렇게 나오죠. 소스 프로그램. 그리고 나서
컴파일러를 통과하게 되면 test.obj라는 목적 파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링커를 통과하면 그 test.exe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로더가 이 exe를 메인 메모리로 올려서 CPU가 실행하도록 스타트 시켜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CPU가 이제 돌아가면서 그 여기서는 이제 컴파일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여기서는 이제 런타임 오류, 실행 오류가 나옵니다. 그 런타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저렇게 이제 에디터가 필요하고 컴파일러가 필요하고 링커도 필요하고 이런 로더도 필요하는 이런 네 가지 이런 것들 우리가 유틸리티 소프트웨어라고 해요. 유틸리티 프로그램 혹은 유틸리티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 이것도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속한다고 그랬죠. 전 시간 얘기할 때. 그래서 근데 이것들 각각 그 유틸리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쓰게 되면 귀찮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하나의 통합 프로그램 패키지를 하나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C 언어로 개발할 수 있는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들도 있는데 주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그런 요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어떤 통합 패키지예요. 그런 걸 우리가 통합 개발 환경이다. 즉 IDE라고 얘기해요.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통합 개발 환경. 그래서 여러분들이 써야 될 게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해주는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툴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비주얼 스튜디오 다운받아서 설치를 시켜놓기 바래요. 아마 이게 그냥은 안 될 거고 그 로그인해서 아마 뭔가 허락을 받아야만 될 거예요. 이건 이제 아마 그 실습 그 영상 프로그램을 한번 실습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